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주식의 유용한 정보 가득 채워서 돌아왔습니다. 자, 주유소 2부 개인의 선택, 저는 진행을 맡은 이혜은이고요. 참, 우리 시장 빨간불 보는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기대했던 만큼의 아주 큰 반등은 아닐지라도 우리에게는 정말 단비 같은 반등이 아니었나 싶은데요. 자, 거기에 더해서 오늘 누리호 발사 성공이라는 또 기분 좋은 뉴스도 전해졌습니다. 자, 이런 기분 좋은 기운 앞으로도 계속 이어가고 싶은데, 자, 어떻게 이어가야 할지 그 방법 궁금하신 분들 오늘 개인의 선택 방송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기분 좋은 장 마무리 더 기분 좋게 만들어 주실 8시의 남자 이용준 파트너 옆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파트너님 또 인사해 주셔야죠. 안녕하세요. 8시의 남자 이용준입니다. 네, 8시의 남자. 자, 오늘 오랜만에 조금 기분 좋게 장을 마무리한 것 같아요. 물론 기대했던 만큼의 큰 반등은 아니지만 그래도 빨간불 보니까 기분은 좋습니다. 오늘 어떻게 보셨어요? 우선 말씀하신 것처럼 코스피, 코스닥이 양봉이 나왔고요. 근데 이제 굉장히 오랜만에 나온 거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게 페이크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우선 양봉이 나왔으니까 양봉이 나온 대로 대응을 잘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오늘 같은 경우는 시장이 1690개 종목이 상승을 했으니까 대부분의 종목은 상승을 했고 또 급등 나온 종목도 몇 개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미국 증시 같은 경우도 보합에 마무리됐기 때문에 뭐 그 영향도 받은 것 같고 그리고 WTI 원유 선물 가격 또한 110달러 밑에서 자연스럽게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큰 문제는 없는데 뭐 항상 말씀드리겠지만 환율이 1,300원을 넘는 건지 안 넘을 건지가 지금의 가장 큰 관건인 것 같습니다. 1,300원을 많이 넘게 되면 한번 지수가 바닥으로 하락으로 출렁할 수가 있으니까 이걸 감안하시고 신용 미수는 쓰지 않으시고요. 이런 장 잘 버티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항상 개인의 선택 방송 후반에 탑픽 종목을 내드리는데요. 오늘은 방송 시작할 때 초반에 키워드를 하나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키워드는 메타버스를 먼저 드릴 거고요. 제가 그 메타버스를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진을 하나 가지고 왔는데 오늘 아침 뉴스를 봤더니 페이스북, 현재 메타의 CEO죠. 저분이신데 저분이 마크 저커버그입니다. 저커버그가 지금 VR 기계를 쓰고요.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오늘 신문에 나왔는데 뉴스를 봤더니 조만간에 VR과 현실을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명확한 VR 세계가 열릴 것이다.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오늘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상승이 좀 나왔고요. 윗꼬리가 달리긴 했지만 제가 이런 기사 때문에 그리고 이런 흐름 때문에 방송 후반의 탑픽은 메타버스 관련주를 가지고 왔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지금 메타버스 관련주들 게임주 물려 계신 분 굉장히 많으실 텐데요. 이제 한번 시작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기 때문에 8시 서울경제TV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좋은 또 종목 볼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오늘 상한가 종목을 말씀을 드릴 텐데 우선 세 종목을 가져왔는데요. 먼저 상한가에 들어간 신화인터텍이라는 종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종목을 보고 제가 이제 AI 메타버스가 시작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건데요. 사실은 재료를 봤더니 스마트 글라스, 미래차에 탑재될 스마트 필름으로 메타버스를 정조준한다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 또한 TV 브라운관용 테이프를 개발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VR 관련주로 엮여 있고요. 현재는 메타버스 디바이스에 사용되는 스마트 필름을 양산하는 회사로 변모했기 때문에 오늘의 상한가는 앞으로 바로 내일부터의 메타버스 관련주들의 상승을 기대해봐도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거고요. 두 번째 상한가는 셀루메드입니다. 셀루메드는 바이오 관련주인데 mRNA 백신하고요. 관련 샘플을 개발 완료됐다 이런 소식으로 상한가를 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상한가는 실루콘2인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재료도 회사 개요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무상증자를 검토한다는 소식, 무상증자를 했다는 소식이 아니라 검토한다는 소식으로 2시 30분에 발표하고 바로 상한가를 직행을 했습니다. 요새 트렌드가 장이 좀 좋지 않기 때문에 무중을 발표했다, 무중을 검토하고 있다, 또 유보율이 많다 이런 회사들이 굉장히 급등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유보율에 대해서 중장기 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면 되는데요.
제가 그 유보율을 항상 쉽게 말씀드려서 제가 오늘은 좀 어렵게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보율이란 정확한 정의를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요. 공부하신 분들은 메모하셔가지고 나중에 써먹을 때 있으면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유보율은 이익잉여금하고요, 자본잉여금을 납입 자본금으로 나눈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쉽게 생각하면 잉여금이 많으면 많을수록 유보율이 올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유보율 같은 경우는 잉여금이기 때문에 현금하고요, 현금성 자산, 그리고 유무형 자산, 재고 자산 이런 것들이 통틀어서 볼 수 있기 때문에 요즘 같은 경우는 유보율이 1000%가 넘는 회사들은 종종 무중을 발표하고요, 무중에 따른 급등도 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시황을 좀 말씀드리고, 오늘은 6월 토픽 종목들이 쭉 있었는데요. 제가 어제 미래생명자원을 한번 토픽으로 내드리면서 이 토픽 종목 같은 경우는 노란톡방에 제가 매수가도 드려서 공략을 해보겠다 말씀을 드렸고, 오늘 공략을 했습니다. 지금 노란톡방에 계신 수많은 분들 중에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제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걸 알고 계실 텐데, 미래생명자원이 장 마감하고요, 방금 시간을 봤더니 5.83%가 넘는 급등이 나오면서 우선 마감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공략한 가격보다 높게 끝났기 때문에 내일은 무조건 수익에서 시작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수에 대한 이야기로 마무리하자면, 지금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는 일봉하고요, 이동평균선상의 괴리율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격도가 좀 많이 벌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심스럽게 생각하는데, 한두 번의 하락만 더 나온다면 이제 반등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오늘은 방송 후반에 말씀드렸던 메타버스 관련주를 토픽으로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관심주 키워드까지 가지고 와 주셨습니다. 오늘은 방송 초반에 관심주 키워드 공개를 해주셨는데, 메타버스 관련주다 미리 이야기를 해주셨고, 자, 미래생명자원 시간 외에서도 5% 넘는 상승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이용준 파트너님, 오늘 물론 반등이 나왔습니다만 엄청 시원하다 이렇게 또 느낄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네. 이런 장세 속에서도 이렇게 종목이 그렇죠. 잘 가는 비결이 굉장히 궁금합니다. 차트도 한번 봐주시죠. 네. 우선 비결은 제가 오늘 노란톡방에서 한번 설명을 한번 드렸으니까, 네. 강연에 오신 분들하고 노란톡방에 계신 분들은 이미 한번 숙지를 하셨을 거고요. 그래도 노란톡방에 없으신 분 계실 테니까 제가 왜 미래생명자원을 어제 토픽으로 내서 오늘 시간에 5%로 갔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차트 볼게요. 우선 결과론적으로 시간 외에 지금 미래생명자원이 5.83% 급등 후 마감을 했고요. 지금 이 가격이 저희가 노란톡방에 공략했던 가격보다 위에 있기 때문에 이미 수익 구간에 들어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차트를 말씀드리면, 우선 제가 미래생명자원을 공략했던 3가지 팩트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6월 달만 하더라도 공략한 종목이 9개 정도 되는데, 9개가 매수가 안 된 KH건설을 빼고는 다 상승입니다. 심지어는 상한가를 찍은 종목도 있는데, 그게 제가 매일 운이 좋아서 맞췄다고 보기는 힘드실 것 같고요. 제 기준을 있는데, 미래생명자원을 봤던 기준을 지금 설명을 드릴 테니까 주식 공부하신 분들은 도움 많이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말한 이 한마디 한마디에 다 주옥 같은 비결들이 있으니까 잘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미래생명자원 차트인데, 첫 번째로는 지수를 보고 제가 미래생명자원을 선택을 했는데, 지수가 한두 번 더 빠질 것이다. 빠지게 되면 식량주가 지수에 반대로 간 해지 개념으로 상승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직 가지 않은 미래생명자원 먼저 픽한 거고요. 두 번째는 차트에 있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유일하게 미래생명자원이 급등한 종목을 제외하고요, 횡보한 종목 중에 또 하락한 종목 중에 보면 21선 이렇게 잘 지지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래생명자원을 토픽으로 드렸고요. 마지막 말씀인데 이게 좀 중요합니다. 차트 보시는 분들은 굉장히 큰 의미로 다가설 수 있는데, 우선 이날이죠. 6월 14일 날 장대 음봉이 나오면서 21선을 깨지고 거래량이 터뜨렸습니다. 여러분들, 장대 음봉, 심지어는 거래량을 터뜨린 장대 음봉이 21선을 깨면요, 우리가 일반적인 경우를 말씀드리면 그냥 이렇게 하락한다고 생각하시면 맞습니다. 하지만 미래생명자원은 그 다음에 양봉을 띄우고요, 한번 음봉으로 올라가고, 어제 양봉을 보고 사실은 미래생명자원을 픽한 거거든요. 밀었던 거래량의 음봉을 어제 약간의 윗골을 달면서 21선 위로 양봉으로 고가 5%, 종가 2%인 작은 양봉으로 자리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 제가 미래생명자원이 강하게 미는 음봉을
음봉의 힘을 이겨내는 양봉으로 자리를 잡아주었구나. 이 똑같은 말씀을 노란톡방에 드렸거든요. 그래서 내일은, 그러니까 어제죠. 어제 말씀, 내일은 상승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게다가 오늘은 같은 경우는 갭 상승으로 8% 가까운 상승을 해서 밀리긴 했지만 공략을 드렸고 공략에서 밀리긴 했지만 제가 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근거를 지금같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지수 이야기해드리고 종목 재료 이야기해드리고 또 일봉의 흐름 이야기해드리고 또 거래량도 이야기해드렸기 때문에 미래생명자원은 이런 기준으로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종가가 마무리됐지만 그래도 시간에 5% 넘게 상승이 나왔다. 제가 이렇게 쉽게 말씀을 드리지만 종목마다 기준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들 8시에는 다른 방송 보지 마시고 8시 서울경제TV 보시면 이런 굉장히 귀한 팁들을 얻어갈 수 있다. 그리고 노란톡방에 내일 미래생명자원 우리가 수익 익절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서 설명 마무리 드릴게요. 네, 물론 오늘 반등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6월도 정말 힘든 장세에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이용준 파트너가 저희 개인의 선택 방송에서 관심주로 공개해 주셨던 종목들, 매수 타점이 나오지 않았던 단 한 개 종목을 제외하고는 모두 매수가 이상으로 올라줘서 수익을 냈다는 말씀 한 번 더 드리고 싶고요. 샵 008 2번으로 이용준 단 3글자만 보내주시면 저희가 노란톡방 참여할 수 있는 참여 링크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또 하단에 나오고 있는 QR코드 보이실 텐데요. 휴대폰으로 사진 찍듯이 카메라 앱 켜셔서 갖다 대기만 하셔도 역시 노란톡방 참여 링크 안내되고 있으니까요. 자, 어려운 장세 함께 이겨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개인의 선택 6개 종목 중에 6위 종목부터 만나볼 차례인데요.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 6위입니다. 동성화인텍이 차지를 했는데요. 동성화인텍 오늘 흐름도 볼까요? 자, 동성화인텍 오늘 13.59% 상승 나왔고 11,700원에 종가 형성했습니다. 장 초반부터 꾸준히 상승하는 모습 보여줬고 윗골이 짧은 장대 양봉 형성을 해줬는데요. 오늘 외인들은 매도를 했고 기관 매수세는 들어와 줬습니다. 자, 동성화인텍 같은 경우는 LNG 본행제 전문 회사잖아요. 네. 자, 그런데 최근에 대우조선해양에 납품을 시작했다라고 밝힌 적이 있더라고요. 네. 그게 지난주 뉴스인데 오늘 상승이 나온 거는 어떤 이유인지 맞습니다. 또 궁금하더라고요. 사실은 기사가 나올 때 바로 상승이 나오기도 하지만요. 네. 기사가 나오고 전반적인 지수나 섹터의 흐름을 보고 나중에 상승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앵커님이 이제 주식을 이제 배우고 계시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면 꼭 그 기사가 나왔다고 해서 그날 안 간다고 하더라도 본인 종목 중에 좋은 기사라면 그냥 홀딩 해보시는 것도 나중에 상한가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요. 네. 그래서 동성화이텍이 딱 그런 섹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오늘 동성화이텍의 상승을 보고 제가 노란톡방에 강력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조선주의 시작은 이제부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조선주의 시작은 빅사이클이 돌아왔다고 해서 제가 서울경제TV 빅사이클과 머니트렌드에서 조선주의 업황에 대해서 한번 여기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조선주에 대해서 굉장히 공부가 잘 돼 있는 전문가 중에 한 명입니다. 그래서 오늘 동성화인텍의 상승을 보고요. 그리고 대우조선해양, 그리고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의 상승을 보고 이제 악재를 다 털어내고 갈 때가 됐기 때문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어떤 종목도 해도 상관은 없는데 조선주는 꼭 지금 시점에서 는 보유 종목이 한 종목 이상 갖고 계시라고 우선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시작합니다. 그리고 동성화이텍을 먼저 설명을 좀 드릴 텐데요. 우선 동성화이텍은 액화 천연가스 지금 LNG죠. LNG선에 꼭 필요한 초저온 본행제를 생산하는 회사입니다. LNG선이 국가 간을 이동할 때 LNG 자체를 보관해서 갈 수가 없기 때문에 본행제가 필요한데요. 본행제가 제가 공부하기로는 스티로폼 같은 건 아니고요. 공기가 들어간 이런 팽팽한 상태에서 가스를 운반할 수 있는 그 기술을 가지고 있는 본행제라고 합니다. 우리가 택배 같은 거 받으면 이제 본행제라고 해서 들어오는데 그런 개념은 맞으나 형태는 좀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똑같은 회사로 한국카본 보시면 됩니다. 동성화인텍이 오늘 13%가 넘게 상승이 나왔고 한국카본이 8%가 상승이 나왔습니다. 이게 조선주라고 보시면 되는데 LNG선을 만드는 메이커들, 즉 제조업체들이 또 호황을 이룰 수 있지만 이 메이커에 본행제를 납품하는 동성화인텍, 한국카본, 그리고 엔진 회사들 이것도 호황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조선주 무조건 한 종목은 갖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재료는 기사가 좀 좀 지난 기사긴 하지만 제가 사진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동성화인텍이 원유 운반선
고망간형 LNG 연료탱크 기술 국산화. 저 기사거든요. 성공해서 대우조선해양에 납품을 시작했다. 이렇게 기사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대우조선해양의 업황이 좋아지면 배를 많이 만들 것이고요. 배를 많이 만들면 동성화인텍은 다시 또 본행제를 납품할 것이고 이런 식으로 해서 호재가 호재를 낳고 매출과 영업이익이 이루어지면서 앞으로 3년간은 굉장히 좋은 실적들이 조선주에 기대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재무제표를 보면 뭐 유보율이나 배당까지 하는 좋은 회사이기 때문에 오늘의 상승은 앞으로 관종에 넣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좀 정리를 차트를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면 동성화인텍의 차트이거든요. 그래서 이 차트를 보면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동성화인텍이 이런 네모친 구간에서 횡보를 잘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이제 연봉으로 봤을 때는 동성화인텍 같은 경우는 그나마 다행인 게 빅사이클을 하고 이렇게 하락폭이 크진 않았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일봉의 오늘 흐름상 보면 오늘이 상승의 시작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게 동그라미 쳐드리면 우선 거래대금은 전보다 많이 나왔고요. 양봉이 크게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성화인텍 같은 경우는 뭐 전고점인 12,000원도 돌파하면 그 다음은 13,000원, 그 다음은 13,500원 이런 식으로 올라갈 수 있는데 이게 이제 마음을 좀 급하게 먹으시면 내일 당장 안 올라가면 또 손절한다 이런 말씀 하시는 것 같은데요. 조선주는 그렇게 보지 마시고요. 제가 이제 기본적 분석을 하고 드리는 건데 PBR들 보면 PBR이 BPS분의 주가, 주당 순 자산분의 주가, 즉 말하면 청산 가치를 말하는데 중공업 관련주, 조선주 관련주들은 조선업의 중공업 관련주들은 PBR이 거의 1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자신 있게 망하더라도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조선주 사이클이 15년에서 20년 만에 돌아오는데 그 사이클이 지금 오늘 시작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기 때문에 조선주 관심 있게 보시고 동성화이텍도 그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하나 더 첨언을 하면 지난달에 보면 러시아 스위프트 때문에 삼성중공업이 결제를 못 받는다 이런 악재가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이미 예견된 부분이었고 러시아가 발주한 배를 만들었다 하더라도 돈을 못 받는 구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사실은 스위프트 결제에 돈을 못 받는다 하더라도 그 배를 개조해서 다른 나라에 팔면 그만인 거거든요.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 스위프트 결제에 대한 악재도 다 끝났고요. 악재는 다 나왔고 이제는 뭐 수주에 대한 문제 그리고 호재에 대한 문제들만 있기 때문에 조선주는 꼭 관심에 놓으시고 무조건 한 종목은 보유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용준 파트너가 저희 주유소 다른 방송에서 이미 조선주 이제 스타트를 켤 차례다, 기지개를 켤 차례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바가 있는데 자, 저희 주유소 다른 방송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런 흐름 오늘 나와줬습니다. 자, 비슷하게 오늘 8% 상승한 한국카본도 있는데요. 앞으로 3년가량 조선주 업황이 굉장히 좋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 만큼 조선주 종목 한 개쯤은 내 포트폴리오에 넣어보셔도 괜찮겠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6개 종목 만나봤고요. 5위로 이어가 볼게요. 네, 오늘 5위입니다. 동아지질이 차지를 했는데요. 동아지질 오늘 흐름도 보겠습니다. 12.07% 상승 나왔고 16,250원에 종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역시 초반부터 꾸준히 올라주는 모습을 보여줬고 윗골이 짧게 단 양봉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오늘 외인과 기관 매수세도 함께 들어와 줬습니다. 자, 동아지질 건설 관련주로 가덕도 신공항 관련주로도 언급이 됐던 종목인데 사실 오늘 상승 정확한 이유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렇죠. 이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 상승을 했는데 재료가 없고 뉴스가 없다. 어떨 것 같습니까? 내일의 흐름이? 떨어지지 않을까요? 네, 정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맞췄나요? 네. 잘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동아지질 같은 경우는 제가 재료를 확인했더니 앵커님이 말씀한 가덕도 신공항의 재료인데 그게 5월달 기사거든요. 네. 6월 중순이 넘었으니까요. 쉽게 말씀드리면 재료가 없는데 올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강연에도 말씀드리고 노란톡방에도 말씀드리는 게 매수는 재료에 하고요. 매도는 차트에 한다. 이렇게 항상 말씀드리는 이유가 재료가 매수의 시작이자 끝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내일 동아지질에서 어떤 재료가 나오면 상승 나오면 그거는 찐 상승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오늘 바닥에서 12%나 올랐습니다. 12%나 올랐는데
아무리 재료를 찾아보고 뭐 게시판에 들어가 보고 뉴스를 보고 다 해도 동아지질에 대한 재료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내일 재료가 특별히 나오지 않는 동아지질은 상승보단 하락이 예상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방금 전에 했던 동성 화이텍 같은 경우는 그 전의 기사였지만 그 전의 기사가 앞으로에 반영될 기사잖아요. 왜냐하면 대우건설해양에 온행제를 납품하는데 그게 오늘 상승이 나오지 않더라도 언젠가는 매출로 반영되기 때문에 그런 재료는 살아있는 재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하지만 동아지질 같은 경우는 과거에 가덕도 신공항에 되는 재료인데 오늘은 재료도 없이 이렇게 그냥 올랐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저는 그 상승보다는 하락이 예상된다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차트를 좀 보고 상승이 나오면 어디까지 갈지 또 하락이 나오면 어디까지 갈지를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동아지질 차트입니다. 차트를 좀 길게 보면 최근 들어 동아지질 하락이 꽤 있습니다. 이렇게 2만 여기서 여기까지 하락을 했고 14,400원 지지를 받은 거거든요. 근데 차트를 길게 보더라도 전저점이 14,000원 부근이기 때문에 아마 전저점에서 기술적인 반등이 한번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하지만 동아지질은 재료가 없이 올랐고요. 그리고 차트적으로 보면 가야 할 길이 좀 멀 수 있다 이렇게 생각되는 게, 제가 이제 항상 매수는 차트에 해야 되는데, 매수는 재료에 해야 되는데 재료가 안 나왔고요. 근데 매도를 차트에 해야 되는데 차트를 지금 설명을 드리는 거거든요. 윗꼬리가 달렸는데 21선에 저항을 맞았잖아요. 그래서 이 점에서 저항을 맞았기 때문에 내일 다시 한번 트라이는 하겠지만 재료가 없기 때문에 강한 상승이 못 나온다면 이렇게 밀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내일 하락을 이야기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거래대금이 터지면서 올라가면 이럴 수 있죠. 우리가 모르는 뭔가 재료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재료 거래대금도 없이 올라갔기 때문에 우리가 모르는 재료는 없는 거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분봉도 보면 이게 올라간 거야 이렇게 이쁘게 이렇게 상승이 나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봉을 조금 더 자세히 보면 제가 말씀드리다시피 거래대금이 이렇게 터지면서 올라가는 거지 않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 점선들이 이렇게 종종 보이잖아요. 점선들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이 말인즉슨 호가에 매수와 매도가 없이 1, 2분이 그냥 지나간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동아지질은 내일 한번 보십시오. 요새 제가 굉장히 잘 맞추는 데는 기준입니다. 제가 뭐 5월 달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얼마나 잘 시장을 보고 있는다는 거는 기준이 명확하고 하락장에도 이게 통한다 이렇게 하시면 되기 때문에 동아지질은 내일은 상승보다는 상대적으로 약한 하락이 나온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겠습니다. 네, 매수는 재료에 매도는 차트에 이용준 파트너가 늘 강조하시는 부분인데요. 동아지질은 사실 가덕도 신공항 이슈 5월 재료로 보이고 있고 또 정확한 오늘 상승의 재료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내일은 상승보다 하락이 예상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하락을 예상하는 또 하나의 이유가 더 있었죠. 거래 대금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도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혹시나 동아지질 오늘 상승 보고 매수 한번 해볼까 하고 생각하셨던 분들 이 부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5위 종목 동아지질 만나봤고요. 4위는 어떤 종목이 차지했을지 만나보시죠. 네, 오늘 4위입니다. CIS가 차지를 했는데요. CIS 오늘 흐름 볼까요? 자, 13.82% 상승 나왔습니다. 17,300원에 종가 형성했고요. 갭 띄워서 출발을 했고 장 막판에 추가로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윗꼬리, 아랫꼬리 짧게 단 양봉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오늘 외인 매수세는 들어왔고 기관은 매도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자, CIS 같은 경우는 2차 전지 전극 공정 장비 생산 전문 기업인데 자, 지금 인수전에 뛰어든 기업들이 상당히 많아요. 맞습니다. 그 주식의 꽃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중 하나가 매각에 대한 이슈라고 제가 종종 말씀드리는데요. 네. 우리가 일진 머티리얼즈도 그랬었고, 그리고 일진 머티리얼즈는 물론 이제 시세는 나오진 않았지만, 그리고 CIS도 그러고 사실 매각 이슈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 CIS 같은 경우는 2차 전지 관련주이고요,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재료를 두 개로 보시면 되는데. 첫 번째 재료는 매각 이슈가 있는 종목이고 두 번째 재료는 2차 전지 관련주로 엮여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양방의 재료를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CIS는 지금 경영권 매각 입찰에 대기업들인 LG, 한화,
LS 이런 대기업들이 예비 입찰을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기사가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런 최근에 시장이 굉장히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CIS를 포함해서 2차 전지 관련주들의 흐름은 나쁘지가 않습니다. 그 이유가 전기차 시장을 본격화되고요. 이제 도로에 보면 내연기관 차도 있지만 전기차의 그 포션, 그러니까 점유율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전기차도 굉장히 지하 주차장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전기차 시장에 진입하고 싶은 대기업들은 2차 전지 관련 종목을 자회사나 계열사로 두는 게 굉장히 이득이 많을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CIS는 좋은 시기에 좋은 흐름을 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CIS 조사하다 보니까 느낀 건데 증권사 목표가도 다양하긴 한데요. 우선 미래에셋증권 같은 경우는 오늘 종가인 17,400원을 목표가로 우선 뒀습니다. 그래서 미래에셋증권은 목표가 우선 터치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앞으로의 흐름은 좀 더 중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차트를 한번 보면서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요. CIS 같은 경우는 최근에 급락장임에도 불구하고 차트를 보시면 이렇게 하락한 폭이 거의 없죠. 2만 원에서 13,000원, 12,500원에 흔들렸으니까요.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는 차트상으로 보면 이렇게 윗골이 양봉이긴 하지만 상승폭이 굉장히 컸습니다. 13%가 넘게 해서 종가 마감이 됐기 때문에 CIS 내일 흐름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CIS 같은 경우는 급등이 이날 이렇게 한번 나왔죠. 이날이 6월 9일인데 그 다음 날은 시가 갭을 13%가 뛰어가지고요. 급등이 한번 나왔습니다. 이렇게 나왔는데 더 좋은 거는 시가 갭을 안정적으로 다 메꾸고요. 21선인 이 구간 15,000원 구간에서 다시 한번 시가 갭을 띄운 거거든요. 그래서 CIS 같은 경우는 좋은 재료를 가지고 더 밀리지 않고 다시 한번 올리는 큰 상승이기 때문에 내일도 흐름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CIS는 우선 매각이라는 이슈, 전기차라는 이슈 두 개가 다 있고요. 하지만 CIS는 공시를 보니까 2차, 3차, 4차 전환사채 공시가 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버행 이슈는 감안하시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우선 미래에셋증권에 말한 목표가는 이미 터치가 됐기 때문에 내일은 무조건 추격 매수한다는 생각보다는 조금 관망하면서 CIS를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요약을 드리면 주식에 꼬신 매각 이슈하고요. 현재 좋은 재료인 2차 전지 이슈가 묶인 만큼 관종해 두고 추격 매수보다는 지속적으로 지켜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CIS 주식의 꽃 중 하나죠. 매각 이슈가 걸쳐져 있고 2차 전지 관련 종목이라는 두 가지 재료가 있습니다. 내일 흐름도 충분히 지켜볼 만한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하지만 추격 매수 급급하시기보다는 관심 종목에 두고 꾸준히 지켜볼 만한 종목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4위 종목 CIS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고요. 3위로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 3위입니다. 라온피플이 차지를 했는데요. 라온피플 오늘 흐름도 보겠습니다. 16.85% 상승 나왔고 11,650원에 종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갭 살짝 띄워서 출발을 했는데 견조하게 올라주는 모습 보여줬고요. 자, 윗골이 짧은 양봉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외인들은 매도를 했고 기관 매수세는 들어왔는데 자, 지금 라온피플 운전자 졸음 방지 시스템 아이킵이라는 이름이라는데 이게 공개가 되면서 오늘 상승이 나온 것 같아요. 네, 우선은 재료를 찾는다면 네. 우선 아이킵이라는 재료가 우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 지금 같은 경우는 제가 왜 오늘 영상 후반에 메타버스 관련주를 준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이유가 첫 번째는 오늘 상한가 갔던 신화 무슨 종목도 있었고 네. 라온피플도 상승이 좋았거든요. 이게 AI 관련주기도 하고 메타버스 관련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관련 섹터의 상승이 나온다는 거는 내일부터는 시장의 흐름이 메타버스로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오늘 라온피플도 사실은 제가 방송 후반에 말씀드린 메타버스를 픽했던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앵커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앵커님은 운전하시나요? 잘은 못하지만 할 줄은 압니다. 할 줄은 아시나요? 네. 전기차 하시나요? 저는 아직 내연기관차. 내연기관차 네. 하시는구나. 네. 왜 제가 말씀드리냐면 운전을 하다 보면 졸음이 올 때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를 지금 방지하는 시스템을 라온피플에서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운전자가 눈을 깜빡거리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찾아서 AI가
알람을 울리는 시스템을 이번에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라온피플이 그런 재료로 상승이 나왔는데 앞으로 조금 더 흐름을 지켜봐야 될 것 같은 게 라온피플은 AI 카메라 모듈 검사 솔루션 개발 업체입니다. 즉 이런 우리 실생활에서 필요한 AI 장비들과 그런 것들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앞으로도 라온피플은 상승할 수 있지만 우선 제가 봤을 때는 오늘의 라온피플의 상승은 이 단기 종목의 상승이라고 보지는 않고요. 메타버스 또 AI 그리고 그 다음 게임주까지의 상승의 시작일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재료는 운전자 모니터링 아이킵을 공개했다 이런 재료가 있고 그리고 주행 중에 운전자가 깜빡깜빡 거리고요. 잠이 오는 것 같으면 알람을 울려서 잠을 깨주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실생활에도 이게 좀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이게 단기적인 효과밖에 없긴 하겠지만 그래도 큰 사고를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차에 도입되면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래서 차트를 한번 보면서 내일 흐름을 한번 더 지켜볼 텐데요. 우선 라온피플 같은 경우는 차트를 보면 오늘 16% 가까운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21선을 깨줬기 때문에 내일도 하락보다는 상승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하지만 저는 걸리는 게 하나 있습니다. 이게 라온피플 같은 경우는 거래 대금이 없이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라온피플 상승은 내일 생각보다는 강하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지지 라인을 12,000원 지금 보면 21선인 11,300원의 지지를 받아야 우상향 패턴이 나오는 거지 이대로 만약에 밀려버린다면 거래량 없이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저점인 9,500원까지도 밀릴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라온피플은 내일 상승을 기대할 수는 있지만 말씀드린 11,300원의 지지를 꼭 확인하시고 메모하셨다가 확인하시고요. 여기가 밀리면 저와 그 다음 지지는 9,500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면 사실 라온피플의 상승보다는 라온피플의 오늘 상승이 메타버스의 섹터에 주는 영향이 더 크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리해드리면 오늘 메타버스 관련주인 선익 시스템이 급등이 한번 나왔고요. 그리고 오늘 AI 관련주인 라온피플도 한번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내일은 과연 메타버스 관련주가 상승일까 하락일까 한번 고민해 보시면서 내일 장을 저랑 같이 한번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용준 파트너는 그렇다면 이제 라온피플에서 나온 아이킵 활용을 하실 건가요? 어떨 건가요? 저는 사실은 운전을 오래 못하는 스타일이거든요. 네. 굉장히 잠을 잘 옵니다. 그래서 장을 너무 열심히 보시느라 좀 피로감이 있으신 것 봅니다.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냥 운전하면 잠이 잘 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게 필요할 것 같은데 그래서 저도 장거리 운전 잘 안 하는 편인데 이런 장비는 사실은 졸음운전 하시는 분들한테 굉장히 필요할 것 같다 그쵸. 이렇게 생각이 들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게 매출로 이어진다면 라온피플의 상승은 이루어질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AI나 메타버스 이런 흐름들이 우리 실생활에 도움을 충분히 줄 수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라온피플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괜찮은 재료인 것 같으나 거래대금 별로 없다. 이게 약점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라온피플에 대해서 한 번 더 자세하게 요약을 해주셨습니다. AI 관련주 그리고 메타버스 관련주들 오늘 흐름이 좋은 종목이 많았기 때문에 오늘 관심주도 미리 키워드를 공개를 해주셨습니다. 해시태그 메타버스라고 공개를 해주셨고 자 오늘 그런 키워드를 가지고 선정을 해주셨다는 점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길게 보면 게임주까지도 그 흐름이 이어질 수 있을 텐데 라온피플 같은 경우는 11,300원 그리고 9,500원의 지지라인은 꼭 확인하셔라라고도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라온피플까지 3위 종목까지 이렇게 이용준 파트너와 함께 짚어봤는데요. 샵 0082번으로 이용준 세 글자만 보내주시면 저희가 이용준 파트너의 노란톡방 참여할 수 있는 참여 링크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단에 나오고 있는 QR코드 통해서도 입장을 하실 수 있으니까요. 노란톡방에서 시시각각 바뀌는 시장 상황에 맞게 빠른 대응 함께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3위 종목 만나봤고요. 2위로 이어가 볼게요. 네, 오늘 2위입니다. 서암기계공업이 차지를 했는데요. 서암기계공업 오늘 흐름도 보겠습니다. 20.65% 상승 나왔고요. 1050원에 종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자, 초반부터 급등이 나와서 장 막판에는
상한가도 갈 수 있을까 했는데 조금 흘러내리면서 마감을 했네요. 윗골이 조금 단 장대 양봉으로 오늘 장 마쳤습니다. 오늘 외인과 기관 매수세도 들어와 줬고, 자, 기대감이 확실히 있는 종목이에요.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해서 지금 이번 주 안에 EU가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해서 세부안을 확정할 것 같다라는 보도가 외신에서 계속 나오고 있어요. 맞습니다. 우선 일정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네. 우리도 노란톡방에서 보고 있었던 종목인데 서암기계공업이 오늘 대장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우크라이나 재건주들은 사실은 종목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어떤 종목이 갈지 그리고 어떤 종목을 따라서 매매를 해야 될지는 사실 어려울 수 있거든요. 하지만 저는 이제 노란톡방의 장전에 관심주로 서암기계공업을 이미 장전에 드렸던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서암기계공업의 호가창을 계속 보고 있었고 오늘 시간 전일 종가 마감 그리고 오늘 시초가 흐름도 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서암기계공업이 오늘은 우크라이나 재건주의 대장이었다 이렇게 생각되기 때문에 서암기계공업은 당연히 오늘 갈 수 있는 자리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우크라이나 재건주들은 일봉이나 이런 흐름을 보면 역배열도 좀 벌써 생겼고요. 그리고 매물대들이 많은 구간에 있기 때문에 쉽게 올라가고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는 서암기계공업이 오늘의 대장이고 20% 가까운 종가 마감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재료는 항상 나와 있죠. 우리나라에서도 예산안이 얼마 된다는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고 그리고 오늘 뉴스 같은 경우는 이제 다가올 23일과 24일이죠. 내일 모레하고 이렇게 24일까지 EU 정상들의 회의에서 990억 유로, 하나로 하면 12조입니다. 12조의 규모의 우크라이나 금융 지원을 지금 승인할 예정이다.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금액이 굉장히 크죠. 지금 EU 같은 경우는 가장 돈을 많이 쓰는 게 봤더니 우크라이나 재건 쪽에도 돈을 쓰고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재생 에너지, 풍력, 태양력도 놓치지 말고 보셔야 된다는 거. 저는 이제 매일 주식을 하고 매일 공부를 하기 때문에 머릿속에 다 들어와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공부하시고요. 또 어려우시면 노란톡방에 들어오셔가지고 제 머리에 있는 거 좀 컨닝도 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주식 보시는데 엄청 편하실 것 같고요. 그리고 재무제표상 보면 매출과 영업이익은 아주 큰 회사는 아닌데 유보율이 889%이기 때문에 유보율만 봤을 때는 아주 우량한 느낌이 있습니다. 우선 일봉이 좋았기 때문에 급등이 나왔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고요. 차트를 좀 보고 말씀을 드리면 서암기계공업 같은 경우는 차트가 다른 우크라이나 관련주보다 훨씬 좋습니다. 보시면 장대 양봉, 거래대금 터졌고요. 다시 한번 장대 양봉, 거래대금 터졌고. 하지만 이날 음봉의 큰 윗꼬리가 달리면서 하락 신호를 사인을 준 겁니다. 그래서 하락이 크게 나왔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락이 나왔는데 22선을 지지받고 시나리오 일정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다시 역대급 거래량이 터지고 장대 양봉이 나온 겁니다. 물론 내일 흐름은 내일 지켜봐야겠지만 오늘 그 2,400개 종목 중에 서암기계가 저는 굉장히 강했고 사실은 공략 타점이 제대로 안 나왔기 때문에 너무 아쉬웠던 종목이 서암기계였습니다. 물론 미래생명자원을 공략했기 때문에 그나마 마음은 좀 편하지만 사람 욕심이라는 게 두 종목이 다 보였기 때문에 다 했는데 이런 생각 사실 들거든요. 그래서 분봉을 보면서 좀 말씀드리면 서암기계는 하루 종일 우상향을 했습니다. 분봉인데 차트를 보면 우선 이렇게 상승이 딱 나올 때요. 거래대금을 확인했을 때 들어왔기 때문에 이런 구간 9,060원, 9,000원 구간에서 한번 공략 타점이 나올 만도 한데 생각보다는 크게 물리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공략하기가 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대로 상승 나왔다가 하락 나왔다가 다시 상승 나왔다가 하락 나왔다가 이게 보면 굉장히 차트로 심플해 보이지만 장중에 보고 있으면 굉장히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급락이 한번 쑥 나왔다가 다시 한번 뺐다가 횡보하다 올렸다. 굉장히 개인들이 매매하기 어려운 차트입니다. 그래서 일봉상으로 보면 깔끔하게 많이 올라간 것 같지만 이런 종목들은 정말 쉽지 않은 종목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하지만 내일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일은 서암기계공업이 상승보다는 횡보나 하락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되는 게 우선 재료의 일정은 가까워져 있고요. 그리고 전고점인 11,650원에 이미 쌍고 저항을 맞았기 때문에 내일은 상승보다는 하락하거나 횡보할 수 있다 보고 있기 때문에 내일은 서암기계공업 추격 매수하지 마시고요. 우선 관망하시면서 미래생명자원을 좀 더 보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재건 관련주 중에서 대장은 서암기계공업이었습니다. 이용준 파트너의 노란톡방에서 장전에 이미 서암기계공업 관심 종목으로 보고 있었다라고도 말씀을 해주셨죠. 자, 오늘 서암기계공업 흐름도 함께 짚어주셨습니다. 오늘 큰 상승은 나왔지만 종일 차트를 보고 있노라면 분명히 쉽지는 않은 종목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 자, 많이 오른 만큼 내일은 관망하시고 추격 매수를 하는 것은 좀 자제하시는 게 어떻겠나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2위 종목 서암기계공업 만나봤고요. 자, 오늘 개인의 선택 6개 종목 중에 1위는 과연 어떤 종목이 차지했을지도 만나보시죠. 네, 오늘 1위입니다. 셀로메드가 차지를 했는데요. 오늘 흐름도 보겠습니다. 오늘 상한가 안착했네요. 5,140원에 종가 형성했는데 초반부터 꾸준히 오르다가 1시 반쯤에 상한가 진입해서 풀리지 않고 마무리 잘했습니다. 오늘 외인들은 매도를 했고 기관은 적은 물량이지만 매수를 했는데 자, 지금 mRNA 백신 그리고 치료제의 생산 효소 샘플 개발을 완료를 했다라는 소식에 더해서 여러 유수의 다른 제약사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사실은 이제 오늘 셀로메드의 상승은 조금 난해한 느낌이 있거든요. 네. 왜냐하면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바이오는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제로의 깊이를 판단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이죠. 이게 mRNA 치료제 생산 효소의 샘플 개발이 완료됐다가 과연 어느 정도의 매출과 연결될지 사실 머릿속에 잘 구상이 안 되기 때문에 바이오는 좀 어렵습니다. 하지만 셀루메드가 오늘 상한가를 갔고요. 오늘 장을 보다 보니까 바이오주들이 갑자기 오후에 치고 가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거든요. 그렇지만 이게 찐 반등인지 찐 상승인지 보기는 좀 어려울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그 중심에는 셀루메드의 상한가가 있기 때문에 셀루메드를 이제 기준 척도를 볼수록 관심 종목에 놓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재료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셀루메드 같은 경우는 mRNA 백신하고요. 치료제 생산 효소를 생산 효소 샘플 개발을 완료됐다는 재료인데 기사를 좀 자세하게 보면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영업을 해서 매출과 연계돼서 매출과 영업을 크게 늘리겠다 이런 기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얼마나 이렇게 좋아질지는 모르겠으나 공시를 봤을 때는 우선 아시겠지만 바이오 제약주들이 돈이 많이 없으니까 이게 전환사채를 엄청나게 발행합니다. 전환사채 제가 슬쩍 봤더라 본 게 벌써 20차부터 25회차까지니까 6회차의 전환사채가 줄줄이 있었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런 것들이 오버행 이슈로 돌입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사실 바이오주의 흐름이 접근하기 좀 어렵다 이런 생각이 되는데 우선 차트를 보면서 제 생각은 이런데 여러분 생각도 한번 대입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바이오주들 보면 전반적으로 다 이런 느낌입니다. 보시면 상승 이후에 한 번도 제대로 된 반등이 나오지 않고 그대로 하락이거든요. 지금 셀루메드 같은 경우는 이게 전체 차트인데요. 전저점을 깨고 최저점입니다. 차트를 크게 보면 3,865원이라는 가격이 셀루메드의 상장 이후 최저가 가격이었습니다. 예, 그럼 맞네요. 월봉이고요. 주봉이고 연봉을 보더라도 상장 이후의 최저 가격인 3,865원을 어제 찍고요. 오늘 상승이 나왔다는 거는 회사 입장에서 제가 봤을 땐 제로보다는 회사 입장에서는 더 이상 주가를 관망할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료에 왔더니 지분도 더 느리고 그리고 이걸 영업도 해서 매출도 느린다 이런 의견이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회사 주가를 부양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셀루메드 상한가를 갔는데 우선 공략을 만약 내일 해보신다면 저는 이런 구간들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선을 그어드리면 이 장대 양봉의 중심값인 4,500원 구간 눌리는 구간이 우선 1차 매수 타점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눌리지 않고 이렇게 바로 올라가면 분봉을 보고 매수 타점을 보셔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지만 저란 전문가는 바이오주를 잘 하지 않기 때문에 셀루메드는 저는 노란톡방에서는 셀루메드 종목은 다루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탑픽 종목을 다룰 거니까 그게 궁금하신 분들은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될 것 같고 셀루메드는 정리해드리면 바닥에서 상한가는 좋다. 하지만 전환사채 오버행 이슈도 많고요. 상단의 매물대가 다 매물대거든요. 하기 때문에 매수보다는 관망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네, 바이오 종목은 이용준 파트너도 좀 어렵게 느끼시는군요. 네. 참 코로나 백신 맞을 때도 이게 네. mRNA 메신저 리보액션 백신이냐 아니면 바이러스 벡터 방식이냐 이걸 가지고도 계속해서 뉴스에서 이야기가 맞습니다. 됐던 부분이거든요. 네. 그런 만큼 바이오 관련주들은 참 어렵다라는 어렵다.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자, 재료의 깊이를 파악하기가 난해한 면이 있기 때문에 셀루메드처럼 막 이렇게 바이오 관련해서 흐름이 나오고 있는 종목들 추격 매수를 생각하시기보다는 자, 전환사채 오버행 이슈가 있는 종목이라는 점도 함께 짚어주셨으니까 이 부분도 함께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개인의 선택 6위부터 1위까지 짚어봤고요. 자, 오늘 이용준 파트너가 관심주로 공개해 주실 종목 이미 예고편이 나왔습니다. 해시태그 메타버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자, 과연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을지 지금 바로 공개해 주시죠.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네. 종목명은 QSI를 가지고 왔고요. 네. QSI 같은 경우는 원래 테마가 VR 관련주이자 메타버스 관련주입니다. 제가 QSI를 말할 순간 노란톡방에 계신 분들 무릎을 탁 치면서 아, 어제 종목인데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거든요. 어제 개인의 선택에서 QSI 제가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오늘 공략을 해볼 테니까 노란톡방에 들어와라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오늘 공략은 사실 안 됐습니다. 그 이유를 제가 설명을 좀 드릴 텐데요. 우선 QSI가 제가 메타버스 대장이 될 수도 있고 대장이 안 되더라도 내일부터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지금 이유를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귀를 쫑긋 하시고요. 메모하시면서 무릎을 탁탁 치시면서 적으십시오. 우선 QSI는 원래는 VR 관련주이고요. 그리고 AI 관련주이자 메타버스 관련주로 우선 편입이 돼 있다 보시면 되는데 기업 개요는 반도체 레이저 관련 제품의 제조 생산하는 회사인데 어제 기사가 하나 나왔잖아요. 어제 상한가를 찍었던 기사가 바로 세계 최초 신소재 기반 반도체 소자를 개발했다. 이게 세계 최초이자 반도체이자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선 상한가까지 찍었는데 차트만 봤을 때는 뭐 굉장히 하락폭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기본적 분석을 해본 거죠. 해봤더니 QSI 같은 경우는 부채는 9%밖에 되지 않고 유보율은 1,500%나 되는 회사이기 때문에 아, 이 종목을 노란톡방에서 공략을 하면 반드시 뭐 충분히 수익 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선 노란톡방에 보고 있다가 종가까지는 우선 종략이 안 됐다 말씀을 드리는 거고 오늘 정식으로 탑픽 종목을 내고 제가 내일 다시 한번 공략을 해볼 겁니다. 그리고 재료를 말씀드리면 어제의 상승은 국내 최초 반도체 개발에 대한 이슈가 있고 그리고 2021년 12월 29일 날 52주 신고가를 낼 때의 재료는 삼성전자 자회사인 삼성넥스트가 메타버스 아바타 플랫폼 회사 투자에 참여한다. 이런 소식 때문에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거의 다 급등이 한번 나왔습니다. 급등이 나왔다는 거는 QSI도 메타버스 관련주로 편입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기 때문에 머릿속에 QSI는 메타버스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메타버스에 대한 이슈는 사실 저도 오늘 캐치를 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매일 공부를 하고 매일 성장을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잘 맞추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제가 탑픽 종목을 낼 때는 기본적으로 재무가 안 좋은 종목은 아예 기본적으로 거르고 하는 겁니다. 매출액은 294억, 영업이익은 27억이고요. 하지만 유보율이 1,500%고 배당까지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QSI는 물려도 홀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최근에 보면 전환사채 공시도 없고요. 그리고 차트를 제가 지금 보면서 노란톡방에 안 들어오시고 방송만 보시는 분들에게 자리를 한번 드릴게요. 제가 어제 방송할 때 그어놓은 선입니다. 13,000원짜리 지지라인인데 제가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기억하시는 분은 눌리면 13,000원이 공략 타점. 하지만 오르면 분봉의 지지를 확인하자 이렇게 말씀드린 거고요. 오늘 13,000원 21선의 정확한 지지를 받고요. 종가가 13,350원에 끝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은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 다시 한번 타점을 잡아드리지만 저는 내일은 하락보다는 상승이 나올 수 있는 확률이 99.9라고 하면 좀 과하니까 91% 정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좋은 급등 후에 눌림에 좋은 자리가 있다는 것도 아셔야 되고 그리고 메타버스 흐름이 오늘 이미 상한가를 종목을 시작해서 나왔기 때문에 내일도 메타버스 흐름을 이어질 건데 그 중심에는 QSI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정리해드리면 내일 QSI 노란톡방에서 적극적으로 공략을 해볼 테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노란톡방에 들어오셔가지고 저의 이용준의 관점을 컨닝해 보십시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시험 볼 때 참 어렵고 답답할 때 커닝 페이퍼 하나 있으면 참 좋을 텐데라는 생각을 하는데 자, 그 커닝 페이퍼 이용준 파트너께서 직접 만들어 주신다고 합니다. 자, 이미 어제 노란톡방에서는 오늘의 서암기계공업처럼 관심 갖고 보시라는 사인이 나갔던 QSI라는 종목입니다. 오늘 관심주로 가지고 오셨고 자, 유보율 굉장히 높고 또 부채도 적은 종목인데다가 거기에 가격도 살만하다라는 점 함께 짚어주셨습니다. 따라서 이 종목 혹 물리더라도 홀딩할 종목이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눌리면 13,000원이 공략 타점인데 내일은 상승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이기 때문에 자세한 매수 타점 샵 008 2번으로 이용준이라고 세 글자 보내주시면 노란톡방에서 함께 매수 타점 잡아보신다고 합니다. 자, 고민하시는 분들 샵 008 2번으로 이용준 세 글자만 보내주시면 된다는 점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하단에 나오고 있는 QR코드 통해서도 입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휴대폰으로 사진 찍듯이 카메라 앱 켜셔서 갖다 대기만 하셔도 역시 노란톡방 참여 링크 안내되고 있으니까요. 두 가지 방법 모두 활용하셔서 내일 장에서도 또 승리할 수 있는 전략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느덧 저희 8시의 남자 이용준 파트너와 헤어질 시간이 다 되었네요.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말씀드리면서요. 저는 내일도 8시의 남자 이용준 파트너와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